시작해볼게. 집합. 자, 오늘부터 하루에 한 단원급 내기 챌린지가 진행이 돼야 돼. 오늘은 집합, 모레는 명제, 그 다음은 이제 뭐 쭉쭉 해야 되는데, 뭐 몇 개 단원 생략해서 나가면 되니까 편안하게 나갑시다.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몇 개 단원 버리고 갔다. 다 못한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작년도 다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진도 목표는 요번 주 집합 명제고 다음 주 함수 합성함수 그 다음 주 역함수가 끝이지 않을까 싶어. 유무리함수 빼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진도 리셋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초기 복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 해봐야 이제 유무리 함수 한 개씩 남는 거거든. 그거 깔끔하게 풀어보면 되니까. 자, 일단 집합. 자, 집합이라고 하면은 모임이라는 거야. 영어는 세트라고 하는데 수학이 가장 기초가 원래 집합에서 출발을 해요. 원래는 집합론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 정수를 만들어내. 거기서 정수론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정수로 이제 일반적인 유리수, 무리수, 문자 이런 걸 만들어내거든. 그걸 우리는 대수라고 해요. 그래서 집합론, 그리고 정수론, 그 다음에 현대대수 이런 식으로 수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뿌리가 실제 외국에서 반대로 배워. 기하부터 배우거든.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클리드 기하를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나중에 대수를 배우는데 그 방향이 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집합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모임이라고 보면 돼. 이 모임이라는 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모임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뭐 남자의 모임, 뭐 여자의 모임이랑 명확한 구분이 있지, 그지? 맞지? 키가 170 이상인 모임이라든지 몸무게가 60kg 이상인 모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뭐 착한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 맞지? 애매모호한 그 나인 하지마 이거 유치하게 나야 나 이러지 마. 그래서 그 모임이라는 거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라는 거는 보통은 형용사적 어구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자, 이 집합 모임 안에 들은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원소라 부릅니다. 원소, 엘리먼트라고 하고. 자, 해서 집합 안에 많은 원소들이 살고 있겠지. 밖에도 원소가 있겠죠. 안에 있는 원소도 있고 밖에 있는 원소도 있다. 되지? 이때 집합은 통상적으로 대문자 표기를 합니다. 라지 문자. 집합은 대문자 표기를 한다 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원소는 소문자 표기 또는 숫자. 이 정도는 원소 표기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집합과 원소로 이제 애들을 서로 들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포함 관계라고 하는데, 일단 집합부터 나타내 볼게. 가령 집합 A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안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제일 많이 쓰는 표기가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를 나타냅니다. A, B, C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원소가 이렇게 한정될 때는 나타낼 때 보다시피 손으로 직접 적어주면 될 건데, 원소가 한정되지 않는다면 손으로 직접 이렇게 적어주는 게 힘들겠지, 맞지? 예를 들어서 자연수라는 집합을 만들어 볼게. 자연수라는 집합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땡땡땡땡땡땡 한없이 많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런 친구는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내는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이냐? 조건제시법이라고 해요. 조건제시법은
여기 안에 들어온 원소들을 조건으로 적어줘. 그러니까 x는 자연수다. 그런 x들을 가져라는 멘트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뒤에는 조건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에 해당하는 문자들이, 원소들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죠? 다음, 위에 지금 그려놓은 모양. 이렇게 풍선처럼 그려놓은 거, 풍선처럼 이렇게 나타내놓은 거, 이런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자, 해서 이렇게 집합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어. 자, 집합의 표현은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 표현하는 방법은 언제 뭐를 쓰냐라는 정해져 있는 룰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어떨 때 얘네들을 쓴다라는 기준은 있어. 오케이? 그 기준은 집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일단 집합이라고 하면 크게 두 종류의 집합이 있어. 첫 번째는 가산 집합이야. 가산 집합이라는 거는 셀 가짜를 써. 셀 수 있는 집합. 오케이, 원소를 하나 콩콩콩 집어서 셀 수 있는 집합. 오케이, 뭐 수로 나타내면 자연수 1, 2, 3, 4 콕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지. 맞지? 자연수는 가산 집합입니다. 집합도 가산 집합이에요. 근데 유리수나 실수는 비가산 집합입니다. 비가산 집합.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유리수가 엄청나게 많지.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맞지? 쉽게 얘기를 해보자. x가 1과 2 사이에 정수다라고 하면은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집합을 나타낼 때 1과 2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야. 맞아? 맞지? 근데 정수가 아니라 이 x를 실수라고 해보자. 그럼 x가 겁나 많지? 맞지? 1과 2 사이에 x가 겁나 많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콤마를 찍어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겠지. 힘들겠지. 맞잖아?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땐 우리는 원소 나열법을 쓸 수가 없고, 이럴 때는 비가산 집합일 때는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지. 1과 2 사이의 실수를 집합으로 나타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x 바 1과 2 사이 x는 실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비가산 집합은 집합으로 이렇게 원소 나열법이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처음부터 나타내기가 힘든 거지. 이해돼? 그래서 비가산 집합이라는 거는 이런 친구들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오케이? 자, 이 개념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로 이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가세요. 자, 다시 얘기하면 가산 집합은 손으로 직접 땡그랑 셀 수 있는 거야. 1, 2, 3, 4 이렇게 탕탕탕탕. 오케이? A, B, C, D 이렇게 셀 수 있는 거. 그런 게 가산 집합이다. 됐지? 가산 집합은 원소 나열법이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용이하다. 됐지? 자, 해서 집합은 기본적으로 가산 집합과 비가산 집합이 있어. 됐니? 자, 또 집합을 또 다른 기준으로 구분을 할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네를 한국에서는 이제 학생, 어른 이렇게 기준으로 나눌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외국에 가면 너네를 뭐로 보겠니? 동양인, 뭐 미국인 이렇게 쪼갤 거 아니야. 백인, 흑인, 약간 노란색 이렇게 구분 지을 거 아니야. 맞잖아. 외국 가면 우리 보고 노란색이라고 해요. 근데 여튼간에 그렇게 색깔로 구분을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집합을 이렇게 셀 수 있다 없다 기준으로도 쪼갤 수도 있겠지만 집합을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인 개념으로도 쪼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종류는 구분이 달라진다. 자, 유한집합은 집합 개수가 보다시피 딱 정해져 있는 거 10개, 100개, 3개, 4개 이런 거. 무한집합은 집합의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 뭐 자연수 무수히 많지, 정수 무수히 많죠. 그런 친구들. 그래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당연히 무한집합은 애들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못 나타낸다. 이렇게 점점점 표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보통 무한집합은 벤 다이어그램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유한집합은 무한집합과 비가산 집합은 좀 다르다. 벤 다이어그램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유한 집합만 보통 벤 다이그램 또는 원소 나열법을 쓰고요. 무한 집합은 보통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원소의 집합의 표기하는 방법 3종 세트에 대한 설명을 해봤어.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등식 범위는 보통 비가산 집합이기 때문에 부등식의 범위 비가산 집합이기 때문에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알겠니? 요거 두 개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해서 일단 집합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봤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해 볼게. 집합의 상등. 자, 집합의 상등은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조건. 자, 두 집합이 같으려면은 각각의 집합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같아야 돼요. 여기 안에 들은 성분, 그리고 여기 안에 들은 성분, 이렇게 들은 성분이 아예 똑같아야 돼. 알겠습니까? 똑같아야 된다. 잠시만. 자, 내 보도만 갖추고 있네. 자, 해서 집합의 상등은 각각의 원소가 이렇게 아예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블랭크 처리가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K는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 이거지. 맞지? 그럼 블랭크가 두 개 쳐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 A가 2일 수도 있고 A가 3일 수도 있어. A가 2면은 K가 3이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A가 3이면 K가 2여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점점점 늘어날 수 있어. 자, 일단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그러면 여기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고 여기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있대. 자, 이래놓고 A, B가 같대. 그러면 경우의 수가 조금 많다 그지? 맞지? 몇 가지 있겠어? 3팩토리얼 6가지가 있어. 맞죠? 이런 경우에선 일일이 대응을 시킬 거냐 이거야 내 말은.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친구가 유관상 쉽게 구분이 되게끔 A 제곱 K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상등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비벼볼 만해. 아, 누가 봐도 A가 2고 좀 더 많이 갈 뻔했네. A가 2고 A 제곱이 4고 K가 1이고 이렇게 유관상 이렇게 매칭이 될 수도 있지만 맞지? 위에처럼 돼 있으면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럼 매칭이 안 될 거면 일일이 할 거냐는 거야. 일일이. 보통은 일일이 할 수도 있어. 알겠지?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다 이거지. 자, 일단 첫 번째 소개해놓은 방법은 일일이 대응시켜줘야 돼. 일일이 대응. 일일이. 알겠죠? 일일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핵심인데 애들을 다 곱해. 꼼이 같다는 방법을 쓰는 거야. 요렇게. 다시 얘기하면 원소들의 꼼이 같다. 요런 방법을 쓰는 거지. 또는 원소들의 뭐가 같느냐? 합이 같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있다. 원소의 상등, 집합의 상등에서는 보통은 일일이 대응시키는 게 맞는데 일일이 대응시키기 너무 경우가 많아 보이면은 원소의 곱이 같다든지 합이 같다든지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쉘이 다 곱해서 같다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1이 되네? 맞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1이면은 얘는 감마분의 1, 얘는 알파분의 1, 얘는 베타분의 1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됐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요거다 하면은 알파가 1 아닌가? 뭐 얘가 1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다 이거지. 오케이? 자, 더 자세한 풀이는 생략할게. 지금 참고로 칠판에 적은 예제는 실력 정석 연습 문제에 있는 문항입니다. 요거 둘 다 써야지 문제가 풀리는 타입이야. 근데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해주면 우리 예전에 저번 학기 때 배운 복소수 오메가를 떠올리면 됩니다. 실제는 알파 그러니까 1 오메가 제곱을 뜻하고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또 학기 중에 하도록 할게. 얘는 심플하게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 됐죠? 언제 이걸 쓴다? 대응시키기 힘들 때. 대응시키기 힘들 때. 알겠죠? 이런 방법을 쓰실 수 있다. 자, 다음. 집합과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집합과 원소라고 하면은 집합 안에 이제 원소가 이렇게 가령 들어있다는 시작. 현재 이 상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 집합 A 안에 1이 있다는 표기를 이렇게 속한다 표기를 쓰도록 할게. 이거 속한다 표기를 쓸 때마다 진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쌤은 고1 이때까지 고2 때까지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에요. 사실 거의 학교를 안 가다시피 한 사람이고 점심시간에 학교 갔다가 밥 먹고 집에 갔던 적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때 학교에서 속한다는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난 속한다가 영어인 줄 알았다. 고2 때까지 얘가 한글인 줄 몰랐어. 속한다 이게 한글인 줄 몰랐어. 학원을 간 적도 없고 혼자 이제 초놀러만 다녔으니까. 대학 어떻게 가셨어요? 고2 겨울 방학 때부터 각성을 했어. 공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되나요? 걔들이 원래 재능이 있으시죠? 엄청 근데 쌤이 공부했던 것만큼 공부를 하는 친구를 15년 동안 본 적이 없어. 단 한 명도. 그래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여튼간에 이렇게 속한다 표기는 한글입니다. 이렇게 새 발바닥 모양으로 생겼고 있다. 그럼 밖에 이렇게 있는 친구는 안 속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야. 다 풀었어요. 퇴근하세요. 내일 봅시다. 온 김에 듣고 갈래? 아니요. 자, 그래서 안에 있으면 속하는 거, 밖에 있으면 안 속하는 거, 안 속할 땐 이렇게 안 속한다 해주시면 돼요. 됐지? 겁나 쉽다, 그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게 원소들 중에서는 요런 원소도 있을 수도 있어. 요런 원소는 뭐냐면 이게 예쁘게 적어주면 원소 나열법 표기야. 아까 봤던 거. 요 중괄호 표기입니다. 중괄호 표기를 한 원소도 있을 수도 있어. 포장된 원소라고 하죠. 포장된 원소. 포장된 원소가 있을 수도 있어. 포장된 원소는 집합이 아니야, 얘들아. 포장이 되어 있는 원소인 거야. 집합인 척하는 원소. 쉽게 얘기를 하면 미니어처야, 미니어처. 너네 벤치 미니어처 보면서 우와 벤치다 이러진 않잖아, 그지? 그런 거야. 자동차 장난감이야, 알겠지? 이 친구는 집합이 아니야. 원소야. 미니어처라고. 그래서 요렇게 안에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얘는 집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 속한다 표기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쪽에는 집합이고 반대쪽에는 원소가 오는 집합 대 원소 기호입니다. 됐습니까? 속지 마세요. 다음. 싹 지우고 집합 종류 다시 한번 데리고 올게.
자, 집합 종류 설명하려고 집합 종류 배운 것들은 조금 남겨놨어. 병렬형 관계로 집합 종류가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야. 오케이? 흑백 논리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집합은 U입니다. 유니온이라는 뜻이고 전체 집합이라는 표현입니다.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은 문제 한정 세상 전체야. 문제 한정 세상 전체. 실수 약간 이런 느낌 받으면 되고 아니면 정의역 같은 느낌 받으셔도 되고요. 문제 정의된 세상 전체라는 거야. 알겠니? 만약 문제에서 U가 ABC다라고 하면은 ABC 말고는 다른 원소는 존재 안 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U는 통상적으로 네모 박스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모 모양을 나타내는 건 보통 전체 집합일 때만 나타내고 아닐 땐 동그라미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 전체 집합 안에는 또 다른 집합들이 있을 수 있지. 요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이때 집합 A는 전체 집합 안에 있기 때문에 요 표기를 써줄 수가 있고 이는 집합 대 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집합 대 집합의 포함 관계. U 안에 A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U 안에 A가 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포함 관계입니다. 포함 관계. 자, 이때 A를 뭐라고 부르냐?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부분집합이라 부릅니다. 됐죠? 부분집합은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안에 쏙 들어오는 친구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되니? 자, 해서 집합 명칭 또 나왔다. 전체 집합 있고요. 부분 집합 있어요. 다음 이 A의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C를 붙입니다. 반대라는 의미고 얘는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바깥 여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집합. 그러면 A가 아닌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3을 원소로 나타내는 친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여기 있고 A 여집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A랑 A 여집합은 공통된 원소가 없죠, 그지? 맞지? 공통된 원소가 없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표기의 공집합을 데리고 옵니다. 영어로는 파이라고 하고 공집합, 공쳤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거기 공자, 파이, 동그라미 비크 여기 지금 파이입니다. 파이, 초코 파이 할 때 그 파이가 맞아. PAI. 다음 집합 B를 데리고 올 건데 집합 B는 2, 3이라고 하죠. 이렇게 집합 B 2, 3 되죠. 집합 B. 이때 집합 A랑 집합 B랑 공통된 부분 보이지? 오케이? 집합 B랑 집합 A 공통된 부분 보이지? 그 친구를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교집합, 인터섹션이라고 하고 같을 교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원소는 둘 다 포함하는 원소는 2를 뜻합니다. 됐죠? 다음 A, B를 둘 다 두 원소 다 가지는 친구. 그러니까 공통된 거 말고 A, B 둘 다 합친 거라는 의미로 얘는 합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이랑 표기가 비슷해요라고 하면 조금 달라. 전체 집합엔 이렇게 지붕이 있어, 구분시켜 주려고. 오케이? 요런 지붕이 여기 살짝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도 같은 의미이긴 해. 유니온. 영어로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유니온이라는 뜻입니다.
합친다. 연합할 때 하잖아. 맞죠?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해서 집합 연산자 쪽인 종류야. 얘네들은 연산적인 종류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 연산적인 종류들 이렇게 됐죠? 다음 차집합. 차집합은 빼기라는 의미이긴 한데 실제는 빼는 게 아니고 공통된 걸 지운다라는 의미야. A에서 B 안에 있는 걸 없애버리는 거지. 삭제하는 느낌. 이렇게 그럼 뭐만 남는 거야? 1만 남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1이다. 얘를 뭐라 한다? 차집합이라고 해. 빼기 아니고요. 차집합입니다. 빼기랑 엄밀히 다르다. 되지? 빼기랑 엄밀히 다르다. 만약에 B 차집합 A는 3이 되겠지. 같은 의미로. 그래서 A한테 B 원소를 날린다. 없애버린다. A 안에서 B 공통된 걸 다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커피를 먹었는데도 각성이 안 되네. 너무 힘들다. 수요일날 수업하고 몸살이 난 거야. 와, 진짜 이틀 내내 아파가지고. 수요일날 몇 시간 수업했니? 11시간 수업했거든. 쉬는 시간 없이. 와, 하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 집에 가서 하루 좀 쉬면 되겠지 해서 몸살이랑 먹고 잤어. 근데 3시간밖에 못 자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와,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지. 일을 많이 하면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또 쉬는 날에 또 놀러 가고 싶잖아. 그래서 놀러 가야지 해서 차를 딱 탔는데 안 되겠는 거야. 현기증 오대. 다시 집에 가서 약 먹고 또 골골골골 하면서. 생리가 바로 사라지 말고 오래오래 수업해가지고. 뭐지? 빨리 갈 건데 나는. 쇼치가 안 올라오길래. 나는 먼저 갈 거야. 먼저. 빨리. 어쩐지 쇼치가 안 올라오길래. 요새 놀러를 못 가. 집에 토끼 키우고 있어가지고 요새는. 토끼 분양했는데 2마리를 데리고 왔어.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 2마리 데리고 왔는데 한 마리가 좀 멍청한 거야. 말도 안 듣고 이래가지고 다시 농장에 다시 돌려줬어. 드워프 토끼라고 커봐야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토끼종이 있거든요. 물고기를 샀어요. 물고기 저 고2 여학생한테 물고기 다 했어요. 퇴근하세요. 고생했어요. 걔한테 한 몇 마리 주고 집에 이제 베타 3마리 남았는데 걔들도 연gun 갈 준비하고 있어 지금. 내가 실수로 에어컨을 안 켜주고 외출을 했는데 애가 겁나 익었나봐. 매운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 뉴스 기사에 보니까 새우 키우던 사람이 새우가 익어가지고 대하처럼 연gun 갔다면서 나도 그렇게 알 뻔했어. 토끼 학원에서 키워요. 학원에서 키워라고요? 이바지에 똥싸. 토끼는 똥이 냄새가 안 나. 풀 먹고 하는 거야. 상관은 없는데 내 출근 안 한 날 그럼 걔네들은 누가 놀아주니? 맞지? 토끼가 사회적인 생명체라서 이렇게 이게 가다 놓고 한 며칠 이렇게 냅두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좋아요. 중간에 니 가다 가지고 이틀 동안 같은 여튼간 뭔 얘기하고 있었니? 자, 집합 종류, 연산적인 종류 하고 있었어. 다시 복수해보자. 자, 전체 집합 유니온입니다. 문제 한정 전체고요. 오케이. 문제 한정 전체. 정의역 같은 존재라고 했고, 토끼한테는 우리 정도 사이즈겠지, 그지? 토끼한테는 그런 친구. 그리고 집합은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집합이 있을 수 있지. 집합 A도 있을 수 있고, 집합 B도 있을 수도 있고, 맞죠? 이 두 집합의 공통된 걸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해. 집합 A, 집합 B 공통된 거 이렇게. 그리고 합집합은 요거 두 개 다 합친 거 1, 2, 3. 지금은 1, 2, 3이 합집합이겠지. 확인되죠? 그렇지? 자, 그리고 U 안에 집합 A도 있고 집합 B도 있어. 그건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전체 집합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들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겠지. 당연하겠죠. 문제 전체니까.
그리고 공집합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들의 부분 집합이기도 해.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상관없이 얘는 부분 집합이다. 원소가 없다는 거는 어디 안에 속할 수 있다는 말과 같아. 그래서 공집합은 어떠한 집합이든 간에 얘는 부분 집합이라 하실 수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공집합의 또 다른 정의는 원소가 없다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임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다음 전체 집합 안에서 반대라는 의미 아까 여자를 써서 여집합도 있었다. 됐습니까? 자, 해서 집합 종류들 살펴봤는데 집합 종류가 아직 끝이 아니야. 나중에 이어서 할게. 자, 종류가 되게 많죠, 그지? 아직 안 한 게 배수집합, 서로수집합, 약수집합, 대칭차집합, 역집합 뭐 이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집합과 집합의 관계 할게. 집합 관계 vs라는 관계 같다, 그지? 자, 두 집합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집합이 두 개가 있어, 보통. 그러면 어떤 관계들이 자주 나오냐면 제일 보편적인 건 한 놈이 한 놈 안에 들어있는 관계가 제일 자주 보는 관계이지 않을까 싶어. A 안에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집합 안에 집합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이때 집합 안에 집합이 있는 경우에 벤 다이어그램과 이 조건 매칭 잘 시켜주시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A랑 B가 만약에 같아도 부분 집합이라 하실 수 있어요. A랑 B가 똑같아도 부분 집합이라 할 수 있어. 이런 경우도 포함입니다. 자, 이때 이 친구를 나타내는 대표 수식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 자, A 안에 B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수식 A교 B가 B입니다. A교 B는 B 되니 A교 B는 B. A랑 B랑 공통된 게 B라는 소리야. 당연하죠? 그렇지? 다음 합집합 A 합 B가 A라고 합니다. A 합 B. 합친 거 A 맞죠? 맞지? 합친 거 A 맞습니다. 합치면 다. 합쳤다는 거는 A 또는 B가 가진 원소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다 칠해버리는데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합집합 원소가 됩니다. 떨어져 있었으면은 교집합 원소는 만약에 얘가 되겠죠. 맞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합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A가 B 안에 있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얘기할 거야. 교집합은 똑같은 게 나오면 작은 게 나와. 교집합은 작은 게 나와. 합집합은 큰 게 나와. 되지? 합집합은 큰 게 나와. 교집합은 작은 게 나와. 이렇게 기억해야 돼. 알겠습니까? 가령 X 합집합 A 차집합 B는 X 이러면 어떤 말이냐? X가 됐지. 큰 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X 안에 누가 있다? A교 B가 있다. A 차집합 B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리딩용이고요. 다음 B에서 A를 차집합하면 남는 게 없어요. B에서 A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공집합 대표 수식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차집합 정의라는 게 나오는데 B 차집합 A랑 같은 멘트로 여기서 한번 해줘야 되는데 A 차집합 B랑 같은 멘트로 A 교 B여라고 해서 이 친구를 차집합 정의라고 합니다. 나 요거 적을 때마다 옛날 생각난다.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되게 웃긴 여학생이었는데 걔 보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나 이해가 안 됐어. 한번 들어봐봐. 정확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A 차집합 B가 A교 B 여집합인 건 알겠어요? 하는데 P 차집합 B는
뭐죠? 라고 물어보더라고. 아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지. 아 이렇게 된다. 그냥 A 자리에 P가 들어간 거고 B 자리에 Q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P, Q 이렇게 들어간 거야. 했는데 돈 알아먹더라고. 맞지? 뭐 결국은 사라지긴 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준 게 좋은 것 같아. 수학이 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데도 있잖아. 아니 남들이 공부한다고 공부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맞잖아. 그지? 안 되는 친구는 안 하는 것도 좋은 길일 수도 있지. 뭐 대한민국엔 좋은 직업들이 많아. 뭐 미용사도 있고, 뭐 백화점에서 이제 셀러도 있고, 그지? 지점장도 있고, 맞죠? 각각마다 공부를 굳이 안 해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 많단 말이지. 맞지? 그런 거 추천을 해줘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안 될 것 같은 친구한테 제빵 학원 보내가지고 내가 빵을 구워가지고 한 1, 2년 뒤에 나타나서 선생님 덕분에 빵을 구웠어요 하면서 나한테 들고 오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 안 했어? 그 빵을 먹었는데 그게 국내 최초였을 거야. 소금빵이더라고. 소금이 씹히더라. 와 진짜 너는 공부도 못하는데 소금빵 맛도 없구나 이러면서 다른 진로를 알아보자라고 돌려보냈는데 이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이러면서 그치. 뭐 여튼 뭐 또 다른 직업을 찾으러 갔겠지. 이름 아직도 기억난다. 진영이었는데 여튼간에 여튼 그래서 이 친구는 B 차집합 A 여집합을 B 차집합 A를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보면 우리가 적어도 포함 관계다. 포함 관계다. 얘네들을 보면 포함 관계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 보면 포함 관계다 얘기를 꼭 하실 수 있어요. 요거 봤는데 이거 매칭이 안 되지?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야. 알겠죠? 집합에서 뭐 새로 배우는 게 많다라고 쳐도 실제 이거 집합 언제 배우는 건지 알아? 중1 때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 배우는 거야. 거짓말 아니다. 원래 중1 1학기 딱 들어가면 첫 단원이 집합이었어. 1학년 중학교 1학년 애기들 배우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중학교 1학년 애기들이 이제 좀 힘들어 하니까 고1 1학기 첫 단원으로 원래 집합이 배정됐었어. 옛날에는 집합이 1단원이었습니다. 집합이 1단원. 처음 바뀐 게 25년도야. 15년도. 15년도 기점으로 바뀌었고 그 이전이 집합이 1단원이었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요거 매칭 같이 시켜주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다음 두 번째 상황은 A 여집합 안에 B가 있는 거야. A 여집합 안에 B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A 여집합은 A 어디라고 했니? 바깥이라고 했지. A의 바깥 동네에 뭐가 있다는 거야? B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A 바깥 동네에 B가 있다는 거야. A 바깥 동네에 B가 있다. 즉 그려놓으니까 어떻게 됐니? 바깥 동네 안에 B가 있긴 그려놨더니 공통된 게 없지? 맞아. 이 A, B는 서로 공통된 게 없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을 우리 뭐라 부르느냐?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얘네 둘을 서로소 관계라고 불러. 공통된 게 없어. 서로소 많이 듣던 거지. 자연수에서 서로소면은 공약수가 1인 친구를 얘기를 해.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1인 친구가 서로소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공통된 게 없으면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집합에서 서로소 기호가 A교 B가 공집합일 때 서로소입니다. 오케이? 헷갈릴 거니까 지워놓을게요. 그래서 두 집합이 이렇게 서로 공통된 게 없을 땐 교집합이 공집합이라 표기를 하고 이럴 땐 A, B가 서로소. 오케이? 자, 이거 관계를 나타내는 또 부수적인 식들을 한번 보고 갈게. A한테 B를 차집합하면 어떻게 되겠니? A에서 B를 가진 걸 뺐대. A에서 B를 가진 걸 뺐대. 빼줄 게 있어 없어? 없어. 한 번씩 이런 친구 있지. 1, 2, 3 있고 4, 5 있으면 A 차집합 B 하면 1, 2, 3,
빼기 4, 빼기 5 하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데 아니야 얘들아. 요거 차집합은 빼기 연산이 아니야. 빼기랑 상관이 없어. 빼기랑 상관이 없어. 공통된 걸 날린다는 거야. A 안에서 B 안에 있는 원소를 없애겠다고. 아무 이상 없잖아. B에 있는 걸 날려도. 맞지? B에 있는 원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B 안에 있는 친구들만 죽여버리겠다고. 여기 안에만. 그래서 빠지는 게 없다. 반대로 이렇게 됐죠? 흔히 공중의 삽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삽질해 주시면 서로서 관계를 뜻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한번 새로운 연산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연산 하나 추가할게. 드모르간 연산입니다. 드모르간 법칙. 자, 드모르간 법칙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적용하는 거 또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적용하는 거를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해.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합집합 또는 교집합에다가 여집합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는 부분이다. 됐니? 여집합을 이렇게 각각 분배해주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요것도 각 반대 한다는 느낌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여집합을 각각 분배하시면 연산자도 뒤집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 쌤이 왜 갑자기 드모르간을 하고 왔냐면 내가 여기서 양변 드모르간이라는 연산을 한번 해볼게. 양변 드모르간을 한다는 건 둘 다 여집합을 한번 시켜보겠다 이거야. 어차피 상등인 연산에서는 양변 다 똑같은 연산을 하면 똑같은 식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양쪽 다 여집합을 씌워도 조건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똑같은 거다. 그러면 여집합을 분배하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은 U평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까지 해서 4종 세트가 두 번째 타입 B 어디 갔니? 집에 갔네. 요렇게 그래서 서로 소인 타입에 대해서 나오는 대표 5종 세트. 요것도 5종 세트 됐지? 그러니까 이 5종 세트 중에 한 개 이거 있으면 광기가 이런 그림이라는 거 그릴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 5개 중에 한 개에 보면은 요 그림이라는 걸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지. 맞아요? 다음 숨 점점 차는데 4번까지만 하고 5분만 쉬자 얘들아. 숨이 차서 안 되겠다. 이번에서 A 합 B는 뭐라고 해요? A 합 B? 네. 이번에서 A 합 B는 뭐가 없는데요? 네. 그냥 만약에 B가 4 오면 그게 1, 2, 3, 4 오면 그렇지. 얘가 4, 5면은 1, 2, 3, 4 오겠지. 별다른 건 없겠죠. 편리하게 살려고 하지 마. 자, 됐죠? 다음 3번. 자, 3번이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A 안에 B 여집합이 있다. 자, A 안에 B 여집합이 있다는 걸 그림으로 그려봐 하면은 보통 고1 친구들한테 시키면 한 5명에 한두 명 정도밖에 그림을 못 그려요, 보통은. 자, 보자. A 안에 B 여집합이 있대. A는 알겠어. B 여집합을 그리려고 하니까 B 여집합은 B의 바깥이잖아. B의 바깥이 A 안에 있대. 되니 이게 안 되죠,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합 2개라고 하면 보통 어떤 그림을 그리니? 요런 그림을 그려. 집합 2개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요 그림이란 말이야. 맞아.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는 친구라는 거야. 보통 어떤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안 잡히냐면은
요 친구 타입이야. 그러니까 요 공간이 있으면 발상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 공간이 어디냐? A도 아니고 B도 아닌 친구. A도 아니고 B도 아닌 친구. 흔히 어떤 친구냐? A 합 B가 반대쪽이 없는 친구. 쉽게 얘기하면 A 합 B가 U인 친구. 이 친구. 이 대표 수식이거든요. 얘를 나타내는. 오케이. A 합 B가 U인 친구와 그림이 가장 안 만들어진다. 자, 이어서 해볼게. 자, 해서 이 친구 그림이 보통 애들이 잘 안 만들어지는 그림이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합집합 이외에는 원소가 없어.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 보고 국어 중에 영어 아무거나 하나는 선택해. 근데 선택 안 하는 건 안 돼. 약간 이런 거지. 그러면은 국어만 선택하든 영어만 선택하든 아니면 국어 영어를 둘 다 선택하든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지. 요거랑 약간 비슷한데 결은 좀 다른 친구가 요 친구 요 친구 그림. 근데 이 친구 그림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너네 전교생을 남과 여로 나눈 거야. 오케이. 전교생을 남자 여자로 나누면은 남자이면서 여자인 건 드물잖아 사실. 그지? 석천이 형은 있긴 하겠지만 요새 먹방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자, 여튼간에 공통된 원소는 없단 말이야. 근데 아닌 것도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날 때부터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왔어. 근데 안경을 꼈다 안 꼈다는 얘기를 하면은 집합이 몇 개가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언급이 나오면 요 베이스 폼부터 가야 돼. 요 모양. 남자 여자 언급이 나왔어. 그리고 안경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 그럼 이 안에 있는 요 친구는 안경 쓴 여자, 이 안에 있는 친구는 안경 쓴 남자.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안경 안 쓴 남자, 여기 있는 거는 안경 안 쓴 여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통 잘 못 그리는 거는 따로 이렇게 당구장 표시 빼놓고 그림 그리는 걸 연습해 놓으면 나름 도움이 된다. 됐습니까? 다음. 집합 대 집합은 그림 요거 3개가 답니다. 자, 근데 기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기타 관계. 기타 관계가 조금 어렵다. 선생님 집합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실제 문제 풀어보면 개 쉬워요. 문제는 쉬운데 개념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쉽다. 근데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아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좀 추상적인 챕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순열조합, 행렬 이런 게 좀 약했다면 집합이 같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쉽게 얘기하면 1학기 기말고사 조진 친구분들은 집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다행인 건 2학기 중간고사 때 집합이 살짝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쉽게 나와. 오케이, 보통 쉽게 나와. 그래서 기분 좋게 시험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집합 원소 관계. 자, 집합과 원소의 관계는 내신 단골 문제고 보통 시험지 1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단골 문제인데 나온다 한들 뭐 맞췄다고 기쁠 건 없다. 되지? 맞췄다고 기쁠 건 없어. 틀리면 집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수업 초창기 때 이런 얘기했어. 벤츠 미니어처를 1억 주고 사면은 뭐 뒤져야 된다, 그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집합 A 안에 있는 원소는 몇 개입니까?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자, 콤마를 좀 색깔을 넣어줘서 찍어줄게. 요렇게 콤마를 색깔 넣어서 넣어주면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된다 그지? 5개 됐죠? 이때 여러분들이 1이라는 원소가 집합 A 안에 있어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야? 1번 상황이야. 1번 상황 확인되지? 자, 그리고 집합 A 안에 요게 있어 라고 하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2번을 가리키는 친구, 아니 3번을 가리키는 친구인데 틀린 복이야. 알겠니? 3번을 지칭하지만 틀린 복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속한다 표기는 똑같은 게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야 맞는 복입니다. 알겠니? 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속한다 표기는 똑같은 게 있어야 돼. 똑같은 거. 알겠니? 똑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돼.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 3으로 좀 바꿀게. 미안. A 안에 3이 있냐라고 하면은 3이 있어요. 이지랄 쓰면 안 된다고. 오케이. 얘는 한 개야. 뭐 마트에 갔어. 저기 샴푸 린스 세트로 팔잖아. 그지? 근데 샴푸만 사야지 해서 포장 뜯어가지고 샴푸만 딱 꺼내가지고 계산대 딱 올려놓으면 계산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단 말이야. 해주시던데요 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지. 뭐 그렇게 치면 초코송이에 초코만 빨아먹고 봉은 환불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이걸 지칭하는 거는 맞는데 얘는 하나 세트야. 한 개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똑같은 게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옆에 친구 집합 대 집합을 붙여서 얘기를 해볼게. 자, A 안에 부분 집합으로 요게 있냐? 자, 부분 집합 표기는 말 그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면 얘가 들고 있는 걸 얘가 다 들고 있어야 돼. 네가 들고 있는 건 내가 다 들고 있어. 이런 바램이야. 뭐를? 원소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 안에 원소가 뭔데? 1과 2잖아. 그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껍데기 안에 있는 친구가 그대로 있어야 돼. 뭐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껍데기 안에 있는 친구가 원소로 그대로 A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1, 2를 가리키는 거겠지. 쉽게 얘기를 하면 껍데기 안에 있는 게 똑같아야 돼. 자, 페이크 보여줄게. 페이크.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습니다. 틀렸죠. 껍데기 안에 있는 친구. 껍데기 안에 있는 친구 1과 3을 둘 다 가져야 된다고. 1만 있고 3은 없지.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A 안에 공집합이 있다. A 안에는 항상 공집합이 부분집합으로 있어. 얘는 문제랑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 항상 초보들만 틀리는 거. 항상 옳다. 얘는 항상 옳다. 문제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 위에 건 X고요. 제일 밑에 건 동그라미입니다. 자, 얘는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안 가져. 얘는 공집합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파이라는 원소야. 집합 대 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집합 대 집합 기호거든. 집합 대 집합 기호잖아. 집합 대 집합 기호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를 집합으로 보면 얘는 원소인 거야. 파이라는 원소가 있냐 물어본 거라고. 없어. 껍데기 파이만 있어. 껍데기 파이.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지. 껍데기 파이. 얘는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집합 대 원소 얘기를 한번 해봤다. 다음 4번.
하나 안 하고 넘어갔네. 4번에 하자. 딴. 아까 집합을 포함 관계 2번이었지. 2번에 4번 좀 달아줘. 기타 관계. 이 자주 나오는 표기들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성립하면 AB는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요게 성립하면 AB는 어떻게 생겼니? 요게 성립하면 AB는 ABC는 어떻게 생겼니? 이런 얘기들인 거야. 요거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틀린 그림 찾기 해봤어? 오락실 가서 한 번씩 해봤을 거야. 아니면 어렸을 때를 해보던가. 자, 둘 다 각각 그림을 그려. 이렇게 둘 다 각각 그림을 그립니다. A 교집합 B는 여기고요. A 합집합 B는 여기지. 그러면 틀린 그림 찾기 하면 어디야? 여기가 다르다, 그지? 맞죠? 틀린 부위에 원소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A, B는 원소가 센터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A는 B라는 소리지. 이렇게 판가름하는 거 됐죠? 자, 해서 수식이 나와 있을 때 A, B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오른쪽, 왼쪽을 그려서 서로 다른 부분은 원소가 없다 정의를 해버리는데, 그러면 서로 같은 곳에는 원소가 있어요 라고 하면 모르지. 없는 건 확신을 한데 있는 거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없는 것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날린 거기 때문에 색칠이 여기만 됩니다.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날린 거기 때문에 A만 가지고 있는 원소를 의미를 한다. 그리고 집합 A는 당연히 A겠지. 이렇게. 그럼 틀린 그림 찾기 했어요. 했지. 뭐요? 요거지. 틀린 그림 찾기. 즉 교집합 부분의 원소 AB 공통된 부분 A교 B 원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되죠? 다음 원소가 집합이 3개면 그림 요래 그려주시는 게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집합이 3개면 보편적으로 요렇게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원림키 기호맨키로 요렇게. 선생님 4개는 어떻게 그려야 하면은 4개는 안 그려도 될 거야. 알겠죠? 보통 4개짜리부터는 그림 그릴 일이 없다. 자, 그러면은 색칠놀이 한번 해볼까? A 합 B, A 합 C. 틀린 그림 찾기 했어요. 맞지? 어디 다르니? 여기 다르다. 여기. 맞지? 그러면 여기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되지? 여기 원소가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의 서브 버전 보여줄게. B가 원소가 요건 예외적인 경우인데 요렇게 나와 있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림이라 제가 해드립니다. 근데 B랑 합집합 X랑
C랑 합집합 X랑 같대. 요 지모 내신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러면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오케이. X는 여기 부분의 원소를 꼭 가져야 돼. 꼭. 누가? X가. 꼭 가져야 되는 조건이다. 노트만 해놔. 어차피 기억 못한다. 햄리.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집합은 기본 개념 잡힐 때까지 좀 기본 문제 풀어주는 게 제일 빨라. 개념 원리 한번 풀어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영상을 여러 번 듣는 것보다. 지금 쌤이 해주는 거는 사실 처음 듣는 친구들한테 좀 벅찬 내용이고 개념 원리 한번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들으면은 좀 득인 내용. 오케이. 초입부 친구들한테는 힘들다. 그 개념 원리 꼭 풀고 그러고 한번 더 듣는 걸 추천을 합니다. 다음 4번 갈게요. 집합의 종류. 집합의 종류 아까 했잖아요 라고 하면 집합의 종류는 끝이 없지. 이제 몇 개만 더 배우면 돼. 자, 집합의 종류는 아까 했던 거는 다 배제하고 갑니다. 유한집합, 무한집합, 가산집합, 비가산집합, 공집합, 전체집합,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다 배제하고 오케이? 추가 집합들만 할게. 첫 번째 배수집합. 두 번째 약수집합. 세 번째 서로소 집합. 네 번째 멱집합. 다섯 번째 대칭차 집합. 자,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할게. 자, 배수집합 먼저 하면은 그냥 쉽게 정의를 할게. 얘는 앞으로 아래 층자가2면 2배수 집합이야. 문제 한정 약속을 한 겁니다. 얘는 3배수 집합입니다. 자, 2의 배수 집합이 있고 3의 배수 집합이 있어. 이 친구 두 개 교집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교집합하면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라는 의미를 가지겠지. 맞죠? 그래서 얘는 6배수가 되겠지. 되니 6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뭐 2배수, 5배수면 10배수 되겠지. 교집합은 어떤 일이 생겨? 최소 공배수가 되지?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켜주면 AM, 교집합 AM은 뭐가 된다? A GMN으로 표기할게. 최소 공배수가 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엔 합집합도 한번 볼게. A6, A8.
자, 6배수, 8배수. 6배수, 8배수를 이번에는 합집합 해봤다. 합집합 하면은 표기를 뭐를 하면 좋을까? 자,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인 배수집합은 없습니다. 그런 배수집합은 없어. 알겠지? 그런 배수집합은 없다. 오케이? 없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호로 표기가 안 됩니다. 등호로 표기가 안 됩니다. 대신 얘네들을 다 포함해버리는 집합은 있어. 그러니까 등호는 표기 안 되고 부분 집합 표기는 돼. 뭐겠니? 이배수 집합. 그리고 이 2라는 거는 얘네들의 뭐냐? 최대 공약수다. 이런 거는 표기가 된다고. 또는 얘네들보다 작은 집합도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 별 부분 그리고 이 별 부분 숫자 찾아내는 걸 한 번씩 시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6배수보다 작은 집합 뭐 있어? 12배수, 6배수, 8배수, 여기 16배수, 5만 빼만 게 다 와, 얘는. 그러니까 얘의 배수들 다 되고 얘의 배수들 다 돼. 오케이? 자, 서머리 요약하면은 이거야. 교집합은 등호가 유지가 돼. 교집합은 이 배수 집합이란 성질 자체가 유지가 돼. 배수 집합끼리 교집합하면 배수 집합이 나온다고. 근데 합집합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무슨 말이야? 합집합은 성질 유지가 안 되는 연산이야. 알겠니?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의 공통점이야. 이 네 가지 집합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집합군이라고 하거든. 집합군. 이 집합군, 집합족이라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비슷해. 얘네들 네 개는 성질이 비슷하다고. 어떤 성질? 교집합하면 본질을 잊지 않아. 약수집합끼리 교집합하면 약수집합이 나온다고. 배수집합끼리 교집합하면 배수집합, 서로소집합끼리 교집합하면 서로소집합이 나오고, 몇집합끼리 교집합하면 몇집합이 나와. 그러니까 교집합하면 등호가 된다는 말은 성질 유지가 된다는 말이고, 오케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이 이제 학기 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됐죠? 보통 여기서 나오는 고난도 트릭은 뭐 이런 거 나와요. 이런 식으로 n이 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니? 2n과 6의 최소 공배수가 4n이다. 뭐 이런 얘기겠지. 오케이? 대충적인 거라 문제는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 근데 예상컨대 진해 지역에서는 그렇게 추천하는 문제는 아니고 진해고만 따로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나온 적이 있어서. 오케이? 나중에 프린터물로 크게 연습하도록 하고 일단은 했어. 자, 약수집합도 동일하다. 약수집합도 마찬가지로 교집합은 성질 유지가 된다. 12약수가 있다고 치고 20약수가 있다라고 치면은 12약수와 20약수의 뭐 교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12의 약수이면서 20의 약수인 건 누구 약수야? 4의 약수지. 맞지? 그러면 얘는 A4가 된다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 약수라는 성질이 깨졌니 안 깨졌니? 안 깨졌지. 약수집합도 교집합이 성질 유지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나머지 내용 이하 중략할게. 중략. 다음. 시간이 30분 정도 남아서 조금 중략하고 가도록 할게.
원소의 개수. 원소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 자, 기본적으로 집합 A, B가 이렇게 있다고 쳐. 동그라미 원소가 있다고 치자. 이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N 괄호 A로 표기를 하고, 자, 이 안에 원소가 5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적으실 수 있어요? 됐습니까? 다음, 집합 B 안에는 원소가 몇 개 들어있느냐? 4개 들어있지, 이렇게. 4, 이렇게 표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합집합 원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1, 2, 3, 4, 5, 6, 7개, 7 이래주시면 되고요. 교집합 원소는 공통된 부분의 영역이니까 원소가 2개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자, 이 친구는 호재법이라 불러요. 거의 약간 줄임말인데 버스 종류장 버정 이렇게 하듯이 파리바게트 빠바 하듯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호재법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포함할 건 포함하고 뺄 건 뺀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합집합은 집합 A 원소 개수 5개, 집합 B의 원소 개수 4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겨? 센터를 중복해서 세게 되겠지. 빨간색 셀 때 세버리고 파란색 셀 때 세버렸기 때문에 얘들은 중복이 된 거야. 그러면 중복된 친구들의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제외시켜야 되겠지. 해서 2번 생각 1번 빼겠다는 소리야. 2번 생각 1번 빼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빼기 2. 됐습니까? 이렇게. 자, 해서 이 공식을 뭐라 부른다? 호재법이라 부른다. 호재법. 됐나요? 자, 그러면 집합 3개짜리 호재법은 또 보고 가야겠지? 자, 집합 3개짜리 호재법 A합, B합, C 는 NA, NB, NC 빼기 A교 B, B교 C, C교 A, A교 B교 C. 자, 이 친구는 실제 변별력 유형이 공식을 쓸 수 없는 타입이야. 셀프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변별력 타입이 공식 못 쓰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차후에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습니까? 자, 이 포제법은요, 원소의 합일 때도 공식이 성립합니다. 포제법은 원소의 합일 때도 공식이 성립해요. 한번 보여줄게. 자, 얘네들 원소를 이제 동그라미 말고 숫자로 나타내 볼게. 2, 3, 4, 7, 10, 11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합을 SA라고 나타내 볼게. 그러면 다 더하면 17이지. 집합 B의 원소의 합은 이렇게 다 더하면 32이네. 교집합의 원소의 합은 11 하면 전체 원소의 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합집합의 원소의 합 되죠? 다음 6번 부분집합 얘기.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여기 안에 원소 1, 2, 3이 있다. 요렇게 U는 네모나게 그려준 게 국룰이야. 자, U 안에 작은 집합 A가 있는데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요 안에 풍선처럼 이렇게 살고 있겠지. 됐지? 그러면 집합 U 안에 A는 부분 집합이야. 근데 지금 U 안에는 1, 2, 3이라는 원소가 살고 있고 원소가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맞지? 근데 1이 여기 구석탱이에 있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진 않아. 오케이? 왜냐면 집합이라는 거는 안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지 어디 있다 누워 있다 뭐 이렇게 돌려져 있다 이런 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1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있니 없니 여기 있으면 있는 거고 여기 있으면 없는 거지. 그러면 1이라는 원소가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올 수도 있다고.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생겨? 두 가지가 생기지. 그러면 2도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해서 두 가지, 3도 두 가지가 생겨. 해서 U의 부분집합인 A 개수는 다르게 얘기하면 요거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걸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돼. 원소당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했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니? 공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원소당 선택권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8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은 그 8가지를 다 적어볼게. 요거 한 번쯤은 다 적어보셔야 돼요. 요렇게 2, 3, 3 하나, 1, 2, 3. 자, 부분집합 8개를 모두 다 적었어. 오케이? 부분집합 8개를 모두 다 적었어. 부분집합 8개를 모두 다 적었습니다. 이때 부분집합 8개를 모두 다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느낀 점이 있어야 돼. 뭐를 느껴야 되냐면 1이 절반만큼 있네. 4번 있어. 2도 몇 개 있니? 4개 있어. 3도 4개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8개라는 거는 1 기준으로 절반은 있고 절반은 없는 거야. 이해돼? 이 8개 중에서 절반은 2가 있고 절반은 2가 없다는 거지. 한 번씩 뭐를 시키냐면 모든 부분집합들의 개수가 아니라 모든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합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1이 몇 번 있는지를 알아야 돼. 1이라는 건 몇 개 있다? 절반만큼 있다고. 원소당 몇 번씩 나온다? 4번, 4번, 4번 나온다고.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 등장 횟수라는 거야. 이 부분집합이 8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개가 어떤 구성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지. 알겠니?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부분집합입니다. 곱을 쓰라고 하면 공집합이 있으니까 0이에요? 아니죠. 공집합은 배제해라고 보통 문제에 나와 있죠. 자, 봐봐. 집합 A가 있어. 자, 이 친구의 부분집합 X가 있대. 근데 이 X는 1은 가지고 2는 안 가지겠대. 그럼 부분집합을 만들어내. 그러면 X는 집합 A 안에 있는데 1과 2는 이미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가 정해져 있어.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선택권이 있는 건 뭔데? 요거지. 맞지? 그러면은 3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4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으로 적용하지 말고 경우의 수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다음 전체 집합 U가 있어. 자, 이 친구는 원소가 1, 2, 3, 4가 있어요. 자, 그러면 U 안에 집합 A, B가 있대. 오케이? A, B 쌍의 개수를 만들어내. 요걸 만족하는 A, B 쌍의 개수를 만들어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경우의 수가 몇 종류가 있니? 4종류가 있지. 원소 한 개당 4가지란 말이야. 그 원소가 4개면 뭐가 돼야 되겠니? 4의 4제곱이 온다는 거지.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라는 거야. 원소당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원소가 4개니까. 이해돼? 그래 놓고 이제 문제 하나 더 던지는 거야. A, B는 공집합이면 안 돼. A, B는 같은 게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조건이 플러스 알파로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소수령에 나온 적 있는 타입입니다. 이런 게. 이 정도 돼야 시험 문제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토폴로지 제외하고 일단은 개념 설명은 커트 여기까지 할게요. 개념 원리 한번 풉시다. 남은 시간은